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쓰고 있는 저의 일기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사실 좀 자랑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 영상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 언제나 빠지지 않던 게 저의 일기장들이었는데요. 영상들마다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기록이라는 거. 정말 기록만큼 한 인간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좋은 도구도 없다는 걸 매번 강조해드리고 있죠. 언제부터 일기를 썼고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 일기 쓰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오늘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구독 누르라고. 보기 뜨아, 이게 제 일기장들인데요. 고대 유물 같은 이 일기장이 저의 최초의 일기장인데요. 10대 때도 일기를 적긴 했었는데 그때 일기장은 다 유실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일기가 2010년 11월 6일입니다 2010년. 연차로 따져보면 10년 동안의 기록이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앞에 있는 5년은 정말 열심히 쓰지 않았어요. 몇 달에 한 번 적기도 하고 어떤 해는 그냥 1년에 한 번 적기도 하고요. 정말 열심히 일기를 기록한 건 최근 5년 동안 거의 매일 적다시피 했습니다. 진짜 습관처럼요. 그날 일기를 쓰지 않으면 그날 하루가 뭔가 제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일기 쓰기 습관을 이어왔었는데요. 나중에 이게 이만큼 쌓이고 나니까 진짜 저의 성장의 궤적들을 낱낱이 보여주는,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보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기장의 모습들의 특징을 좀 보여드리면, 앞에 있는 이 일기장들은 그냥 노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권 한 권 순서대로 이렇게 썼었고요. 나중에 이 바인더라는 정말 유용한 도구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이렇게 바인더에다가 제가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어요. 바인더에다가 쓰는 것도 이렇게 손글씨로 쓸 때가 있고요. 컴퓨터로 기록을 해서 나중에 인쇄를 해서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이요, 어떤 변화를 시켜줬는지 오늘은 딱 3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글을 써서 책을 내는 작가가 되기까지의 기본적인 글쓰기 근육을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자기 탐구 효과를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루하루씩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이런 성장형 사고방식을 아주 강하게 장착시켜 줬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일기 쓰기는 글을 써서 책을 내는 작가가 되기까지의 기본적인 글쓰기 근육을 만들어줬습니다. 저의 모든 컨텐츠의 시작이었다는 것. 제가 일기장에다가 그날 하루하루들의 저의 생각을 이렇게 내어놓는, 계속 표현해보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저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일기 쓰기 습관이 계속 장착되다 보니까 제 안에서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일기에다가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나만의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루하루 커져서 나중에는 유튜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책으로도 소통하고 싶다는 제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었어요. 저는 글쓰기 능력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글쓰기를 잘하게 되면 말이 명료해지게 됩니다. 평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생각이나 이렇게 말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명료함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내가 글로써 내 생각을 조금 차분하게 느리게 정리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말을 체계적으로 전달할까, 명료함이 더해지게 되고요. 이게 반복되게 되면 블로그를 하든 책을 쓰든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든 이런 확실한 주제의식을 심어 넣을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게 되는 거죠. 그런 글쓰기 능력을 키워내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내 생각을 노트에다가 표현해보는 이 일기쓰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기 쓰기가 저에게 가져다준 아주 큰 변화. 두 번째는요, 자기 탐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요. 자기 탐구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자연에 대해서 탐구한다는 건 이런 자연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탐구의 대상을 자기한테로 돌리는 겁니다. 나에 대한 정보를 계속 모아서 그 정보들을 연결한 다음에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총체적인 지식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2014년 12월 3일의 일기예요. 너무 정신없이 며칠
일기를 보내니 당분간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교재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것 같다. 매일 약속 잡고 사람 만나고 하는 일은 나에게는 무리인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이런 내향적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때 일기를 보시면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사람들과 만났을 때 에너지가 채워진다기보다는 에너지가 닳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아주 큰 문제점이라 여겼어요. 사람들과 있는 게 싫은 건 아닌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따라서 뭔가 저 자신이 고갈되는 듯한 느낌? 뭔가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란 사람은 뭐지? 왜 사람들과 만남을 잘 유지하지를 못하지? 한 번 만나고 오면 며칠을 만나지 않아야 하는,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채워야 하는 이런 성격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걸 그냥 단점으로만 생각을 하고 고쳐야 된다고, 개선해야 된다고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저는 이렇게 일기로 적으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란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과 만날 때 에너지가 닳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의 정보를 계속 축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의 성향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2016년 10월 1일에 가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 지식을 쌓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키우고 싶다. 맹목적인 지식의 노예가 아니라 지식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지식 경영자가 되고 싶다. 세상에 존재하는 오류, 편견, 슬픔, 좌절들을 행복, 기쁨, 통찰, 웃음, 도전들로 바꾸는 지식 나눔이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제 내면에 있는 이런 욕구들을 직접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서 제 꿈을 이렇게 정립해보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14일에 가면요, 나는 왜 쓰려고 하는 것일까? 쓸 때 정말 행복하다.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록물이 좋다. 영상과 글은 때론 진해지고 때론 옅어지는 나의 영혼의 표상이다. 생각이란 것은 변화무쌍한 존재이며 잘 붙들지 않으면 증발하는 수증기처럼 흩어져 버리기 십상이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일상을 담아내는 글이 정말 좋다. 글쓰기를 향한 저의 또 내면의 이런 욕구들을 쓰면서 작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더욱더 강화했었습니다. 저도 10대, 20대 때는 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나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참 혼동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부럽기도 하고 질투심이 막 생겨나기도 하고, 살아오는 내내 계속 갈팡질팡 했었는데요. 그런 제가 29살 가까이나 돼서야 제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채워나가고 싶은지 조금 더 확고히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자기 탐구 과정들이 제가 없었다면요,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작가를 향한 길도 절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내향적인 성향들, 저 혼자서 사유하고 이런 사색의 과정들 속에서 글쓰기를 하고 독서를 하는 이런 순간들의 에너지를 채우는 이런 저만의 성향을 발견하는 과정들이 없었다면 현재 이런 저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기획하지도 못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기를 쓰실 때요, 오늘은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의 이런 내면의 욕구라든지 자신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자기 탐구를 하는 활동들을 계속 일기를 통해서 적어 나가시다 보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직종에 종사를 하고 싶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자기와 잘 맞게 이어나갈지, 취미는 어떤 게 나와 잘 어울릴지, 연애 상대나 배우자로는 어떤 사람이 나와 또 잘 맞을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속 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딱 명확한 주관이 서기 때문에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방금 적은 노트들을 보면 제가 손글씨로 적었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전자노트로 저도 이렇게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펜으로 쓰시든 아니면 키보드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내면의 사유들을 계속 기록해보는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기가 가져다준 제 삶의 어마어마한 변화, 세 번째, 성장의 궤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봄으로써 성장형 사고방식이 장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일기들 사이에는 저의 여러 분야의 성장의 궤적들이 있어요. 축구 실력이 하루하루 늘어나는 일기들도 있고, 제 글쓰기 실력이 늘어나는 이런 일기들도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독서를 통해서 성장한 과정들도 일기 안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성장의 궤적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예전에 직업이 중국어 가이드였는데 처음에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중국어 가이드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13년 4월 19일 벌써 4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중국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알 것 같다. 천의 일도 모르면서 다 알고 있는 양 했던 내가 부끄러울 뿐이다. 이때가 제가 중국어 공부를 한 지 이제 한 달 반이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중국어 공부 처음 시작한 게 2013년 3월이었으니까요. 겨우 한 달여를 공부를 하고 남들 앞에서 이제 좀 중국어 좀 배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일기 내용이죠. 5월 6일로 가면요. 새로운 5월을 맞이하며 중국어를 더욱 잘하고 싶은 욕심이 계속 내 머리를 가득 채운다. 3개월이나 공부했으면서 아직도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 3개월밖에 안 했으면서 벌써 이렇게 일취월장했는가 라는 생각. 전자에 더욱 치우친 생각들을 하며 더욱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사진사 하면서 천천히 가이드 시험 보자고 계획했던 마음과는 다르게 왜 이리 조급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3개월 차의 소회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훨씬 지나서의 일기를 보여드릴게요. 2014년 9월입니다. 거의 1년 반이 지났네요. 다시 중국어 회화 수업을 등록했다. 생각보다 놀란 것은 내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다. 물론 또 새로운 벽을 맞닥뜨리겠지만 그런 벽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바로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습관화해야겠다. 9월 19일 내일 드디어 시험이다. 그토록 빨리 끝내버리고 중국어에만 집중하고 싶어 했었는데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생각하니 얼떨떨하기만 하다. 내 인생의 어떤 공부보다도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생각하니 한편으로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예전에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다. 무난하게 1차 시험을 합격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일기를 적고 있는데 이 시험이 뭐였냐면요. 중국어 가이드 시험의 1차 시험이었습니다. 이거는 중국어 시험이 아니고 한국 역사나 관광 관련 법규 시험이었는데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시험이 아니라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그래도 시험은 시험인지라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시에 1차 시험 한국사 같은 공부를 하고 2차 시험이 이제 중국어 면접이기 때문에 빨리 1차 시험을 마무리 짓고 2차 중국어 면접 준비만 하는데 좀 집중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마음 편히 면접 준비에 임해야겠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테니 조급함,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지워버려야겠다. 그리고 또 이제 2달 뒤입니다. 2014년 11월 15일이에요. 이제 30분 뒤면 그동안 공부한 중국어와 한국 역사를 발표하러 간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이다. 사진사 하며 받았던 서름과 고통을 깨끗이 씻어내고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다. 긴장은 되지만 자신감 있게 하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이 중국어 가이드 마지막 2차 시험 면접을 이제 중국어로 한국의 관광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시험을 봐야 되는 건데 와 지금 생각해도 떨려요. 시험 치기 30분 전에 저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기를 적었네요. 아래에 보시면 잘 소개하고 나왔다.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잘 한 것 같아서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거의 1년 9개월 동안 중국어 공부를 하고 정말 할 수 있을까란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 공부가 이렇게 하나의 결실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들뜨는 기분이다. 물론 26일 날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어떤 결과이든 나의 앞길은 탄탄할 것이기에 걱정도 두려움도 없다. 와 지금 다시 읽어보는 것만 해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면 무엇이든 도전하고 부딪히고 때론 힘들겠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나를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제가 5년 전 이때의 저에게 좀 배운다고 할까요? 이때 진짜 좀 도끼가 아주 이 머리 끝까지 올랐을 때였거든요. 과거에 여행사 사진사로 일할 때 가이드들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막 보조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진짜 되게 좋은 가이드들도 많았지만 때로 막 사진사를 그냥 하인 부리듯이 무시하고 갑질을 하는 가이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받은 저의 이런 서름과 고통을 어떻게든 가이드가 되어야겠다는 이런 도끼로 이렇게 풀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 11월 27일 수요일 발표를 기다리다가 합격 통지를 받으니 얼떨떨하기도 하고 이제 정말 실전으로 일을 시작해야 하니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일을 시작할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한다. 하지만 행복한 고민인 것 같다. 이제 내가 그토록 원했던 가이드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와, 기록으로 읽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걸 쓰면서 그 고시원의 골방에 있었던 그때의 저의 모습이 뭔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인다고 할까요? 이때 진짜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뭔가 가이드 자격증을 따면 그걸로 내 인생은 편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하나의 그냥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 제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여행사도 또 찾아야 되고 또 여행사 면접을 봐야 되고 또 신입 기간을 거쳐야 되고 일을 계속 배워나가면서 진짜 이제 실전에 부딪혀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2015년 3월 30일의 일기입니다. 단체 마지막 날을 잘 보냈다. 이때 일기가 제가 첫 가이드 업무를 할 때예요. 일할 때는 정말 힘들고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할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다 끝내고 보니 20만원보다 조금 못 되는 수입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내 일생 어느 날보다 중국어로 많이 대화한 3일간이라서 정말 뿌듯하다. 그리고 그동안 책상에서 공부하던 것들이 이제 급속도로 나의 실력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지만 나는 더욱 노력하고 더욱 열심히 할 것이기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가이드 자격증을 땄을 때는 너무나 들뜨고 행복했었는데 처음에 가이드 이 신입 시기를 겪을 때는요, 첫 1년 동안은 진짜 온갖 실수들과 손님들 상대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을 계속 배워나가는 단계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막상 시작할 때는 또 수익이 실적제다 보니까 또 많지도 않았었거든요. 힘든 기간을 거쳤었던 그때가 또 기억이 나네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일기 써야 할 이유를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지금 저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는 것만 해도 하루하루 제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직접 다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기억이란 건 정말 모호합니다. 사실 망각의 저편으로 가버리면 거의 잊어버리는 게 기억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억하더라도 그게 이 우리의 뇌 속에서 재편집되면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그날의 사유들과 생각들을 기록해두면요, 내 인생이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아있는 기록물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삶이라는 게 이렇게 한 걸음씩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구나,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는 이런 성장 마인드셋이 확실히 장착되게 됩니다. 간혹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진짜 이게 뭐 나아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꼭 이런 일기 쓰기 활동을 해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기록하지 않으면 그게 눈에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조금씩이라도 계속 기록하다 보면 내 삶의 성장의 궤적들이 낱낱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 일기 쓰기는 제 컨텐츠 제작의 시작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 탐구를 가능하게 해줬고요, 제 삶의 성장의 궤적을 직접 확인하게 해줬다는 것, 이 성장의 변화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일기 쓰기 습관을 한번 장착해 보신다면 삶을 한 걸음씩 성장시켜 나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삶의 성장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 때론 옅어지는 와! 재택 때 왔다!